가족을 위해 인생을 바치신 당신, 그 헌신 뒤에 잊혀진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발견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아침 뉴스에 또 다시 노인 고독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노인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2%를 넘어섰고 1인 노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너머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아온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부모 봉양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홀로 남은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디지털 사회가 된 지금 젊은 세대와 소통의 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우리는 종이 통장을 아직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2025년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디지털에 적응하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화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자녀와 대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과 교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진정한 자아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경제적 자립이 큰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시니어 건강 100세 프로젝트는 개인별 맞춤 운동을 제공합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효도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관계,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72세의 스마트폰을 배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요리법을 알려주는 순자 할매의 손맛은 구독자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손주들보다 제가 더 바빠요. 이제는 가족들이 저한테 영상 편집하는 법을 물어본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워야 가족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퍼낼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모든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튜터 프로그램은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뱅킹, 화상 통화까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자신만의 세계를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홀로 된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50년 동안 가족 여행만 다녔어요.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나만의 시간이 소중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제 자신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는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모임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100세 동행 프로그램은 같은 지역의 시니어들을 연결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취미, 관심사가 비슷한 동년배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는 의료진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확대된 노인 건강 수첩 앱은 투약 알림부터 건강 기록까지 관리해 줍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 후의 가난, 급격한 산업화, IMF 외환위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 개인의 욕망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족은 중요한 동반자이지만 결국 그 여정을 걷는 것은 자신의 발입니다. 노년의 길을 홀로 걷게 될 때 그 길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새로운 취미나 소득을 창출하는 비율이 28%로 늘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였던 이영희 씨는 손뜨개 작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며 월 50만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는 미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손주들 용돈을 줄 수 있어 뿌듯해요. 경제적 자립은 정신적 자립의 기반입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산다는 개념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교류한다는 개념으로 가족 문화가 변했습니다. 주 1회 화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는 것이 새로운 효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명상을 배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2020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온 우리가 이제는 내면을 향해 걸어갑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평소에 마시지 않던 차를 한 잔 마셔보는 것. 늘 가족의 취향에 맞춰온 TV 채널 대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2025년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많아졌습니다. 실버 크리에이터 과정에서는 유튜브 영상 제작법을, 시니어 금융 마스터 과정에서는 모바일 뱅킹과 투자 방법을 배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한다며 자신의 꿈을 접어두었다면 이제는 그 꿈을 다시 꺼내볼 때입니다.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최동철 씨는 은퇴 후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더군요. 아버지가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하고 말이죠.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학습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된다고.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한 시니어 브레인 프로젝트는 노년기 학습법을 연구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도 꾸준한 학습과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보는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에 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배우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2025년 들어 시니어 대상 마음챙김 앱 사용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앱은 하루 10분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낯설지만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정미영 씨 66는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었고 퇴직 후에는 가족 돌보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남으니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 저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5세에 이릅니다.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과제입니다. 가족만을 위한 삶이라면 자녀가 독립하고 난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려면 자신만의 목표와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식탁 프로그램은 같은 동네 시니어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용법을 모르면 소외감을 느끼지만 잘 활용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는 시니어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뉴스를 듣고 음악을 틀고 심지어 대화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스마트폰 조작 없이도 디지털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슬퍼하기보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15%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강아지 초코를 데려온 후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자신보다 가족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건강관리는 독립적인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시니어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법을 전문가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 관리는 노년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신의 결정권도 줄어듭니다. 2025년 금융위원회에서 시작한 시니어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노후 자금 계획, 연금 활용법, 재산 상속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착한 어머니, 성공한 아버지, 효도하는 자녀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게 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정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더 이상 회사원, 교사, 공무원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일 이외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 봉사,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돕되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는 지켜야 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다른 이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신체적 한계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이 어려워지면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대안을 찾아보세요.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년기는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더 교육받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며 디지털 세상에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가능성도 많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은 30%에 이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정숙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영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합니다. 젊었을 때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어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었죠. 처음에는 발음이 잘 안 되어 창피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요. 올해 목표는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장벽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뇌 활동은 꾸준한 자극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발된 브레인 피즈 앱은 시니어 맞춤형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기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을 키우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두뇌 훈련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 다른 도시에 사는 형제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2025년 현재 화상통화 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AR 기능을 탑재한 화상통화는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이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실버월드는 가상 공간에서 여행하고 친구를 만들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됩니다. 노년의 성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3%가 성생활에 관심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자아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자리 잡은 습관과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가능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향한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 그것이 자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점점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15년 48%에서 2025년 32%로 감소했습니다. 실버타운, 노인 공동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시니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서로 불편했어요. 지금은 실버타운에서 또래 친구들과 지내며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면 나무를 보지만 멀리서 보면 숲이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장의 생계와 가족 부양에 급급해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배우자가 더 이해해 줬으면 이라는 바람은 현실과 충돌할 때 아픔이 됩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니어 우울증은 2025년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7%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시니어의 우울증 비율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2025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노인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로 연계됩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전문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평생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이제는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경숙 씨는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가한 마음 비우기 명상 프로그램에서 그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결정, 장례 방식 선택 등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삶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노년기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입니다. 해외여행, 악기 배우기, 자서전 쓰기 등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영호 씨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은 후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나니 그동안 미루던 것들이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목록 맨 위에는 기타 배우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 매주 기타 레슨을 받고 있고 작은 연주회도 열었습니다. 암은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음악 덕분에 매일이 행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은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2025년 현재 AR 글래스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고 AI 비서는 말벗이 되어줍니다. 이런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세요. 기술은 시니어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노년기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맞추느라 억눌렀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세요. 깊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 무수한 별들이 빛납니다. 그 별들은 각자의 빛으로 우주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때로는 가족이라는 더 밝은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더 선명해지듯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 매여 살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흐릿해집니다. 자녀의 부모, 부모의 자식, 배우자의 반려자라는 정체성이 나라는 본질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물방울이 강을 이루듯 우리는 모두 작지만 소중한 개별적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의미, 가족의 형태, 노인의 역할 모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통적 가치만 고수하면 현실과의 괴리로 고통받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박명자 씨는 자녀들의 설득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하러 이런 걸 하냐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전통 음식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니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댓글로 할머니 요리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발합니다. 가족은 인생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어려울 때는 다른 영역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 종교 활동, 봉사 활동, 평생 교육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즐거움이 필요할 때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 이런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말벗이 되어주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합니다. 이런 기술의 도움으로 홀로 사는 시니어도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100세 시대, 60대는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시기일 뿐입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사랑과 인내, 책임감은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변화입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 과도한 책임감,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 꿈, 행복에 대한 권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신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채워야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